흡연이 역류를 해서 신장에 염증을 주고 그 염증 수치가 많이 높아지는 바람에 신장이 한쪽은 3분의 1, 한쪽은 또 3분의 2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때 내가 못 깨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남겨진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한 중턱에 시멘트로 된 벽돌집 막 이런 데 살고 계단 진짜 한 30칸, 40칸 이렇게 되는 지하에서 가게랑 방 하나 딸려있는 곳에서도 살아보고. 아빠, 엄마 참 없는 가정에 태어나서 힘들게 노력해서 정말 고생 많다. 지켜보는 부모로서는 마음이 항상 짠하고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고 오셨네요. 네. 출퇴근 항상 이걸로 합니다. 오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15분 정도 항상 걸려요. 아, 여기다 이제 세워두시는 거예요? 네. CCTV도 있고 그래서. 추우시죠? 아, 아닙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직된 루안시티점 운영하고 있는 점주 방소망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31 됐어요. 지금 장사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벌써 1년 7개월 차 된 것 같아요. 되게 빠르네요. 여기서 그럼 혼자 지금 운영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도와주고 계시고요. 출근하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버스 기사를 하시는데 퇴근하시고 출근하시기 전에 도와주고 계시는 편이고, 같이 거주하시는데 출근만 따로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먼저 할 때도 있고 서로 로테이션 하면서 좀 쉬어줘야 되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시간 조절해서 누가 늦게 출근하고 이런 걸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아버지로 아, 아버지세요? 안녕하세요.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되게 많은 일을 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배우 생활을 했었고요. 그전에는 윗집 알바부터 시작해서 패스트푸드점 알바도 했었고요. 음악 어플 회사에서 근무도 했었고, 은행에서 도와주는 일도 했었고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중간에 몸이 안 좋아진 바람에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 일들 때문인지 어떻게 먹고 살까에 되게 집중을 처음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 일만 주구장창 했었던 것 같은데. 실례가 안 되면 네. 고등학교 때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네.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좀 선천적인 질병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감기랑 되게 똑같아서 계속 열이 이렇게 40도까지 오르고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게 이상하다 싶어서 검사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비뇨기 쪽에 문제더라고요. 신우신염 뭐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방광 쪽에 내장 장기 부위가 조금 덜 자란 부분이 있어서 선천적으로 흡연이 역류를 해서 신장에 염증을 주고 그 염증 수치가 많이 높아지는 바람에 신장이 한쪽은 3분의 1, 한쪽은 또 3분의 2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됐고요. 제가 입원해 있던 시간이 되게 많았어서 몸도 아프고 생각도 아프고 그랬어가지고 중퇴를 결정을 하게 됐죠. 고등학교 때 아팠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혹은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좀 그런 영향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프면서 제가 제일 많이 생각이 들었던 거는 시간을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긴 했어요. 그게 제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줬던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큰 수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수술일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못 깨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남겨진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살면서 많은 거를 이루자라는 생각이 이전에 있었다면 여러 가지 욕심들은 좀 내려놓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고 감사하고 명확하게 목표를 보고 갈 수 있게 됐다? 그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시다가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을 추구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막상 해보니까 저한테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셨다 보니까 저 혼자 있을 때 이런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지금도 이렇게 막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되게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어지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저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하길 잘했다, 자신감 이런 거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년 정도 일을 하신 거예요? 대략 한 2년 정도 되고요. 본격적인 무대를 서본 거는 4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뮤지컬 배우 생활을 되게 좋아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좀 당분간은 멈추고 치킨으로 접게 된 이유. 치킨 가게로 변형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현실적인 문제에 좀 대면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중화요리집을 하셨었는데 그 IMF가 터지면서 문을 닫게 됐고 주방장 생활을 오래 하셨다 보니까 어깨 쪽이 너무 크게 고장이 나신 거예요. 어깨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동안 되게 많은 아버지의 공백이 생기게 됐고 그러면서 저도 제 동생도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로 바로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둘이 이렇게 뭐 해봐야 빚이 갚아진다거나 막 이런 거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드러난 빚들이 저희 가정에 좀 어려움을 줬던 것 같아요. 한 중턱에 시멘트로 된 벽돌집 막 이런 데 살고 계단 진짜 한 30칸, 40칸 이렇게 되는 지하에서 가게랑 방 하나 딸려 있는 곳에서도 살아보고 지금 정말 많이 땅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좇아서 하기에는 되게 많은 시간이 앞으로 걸릴 것 같은데 빠른 방법이 없을까? 어머니도 저도 이 시간이 언제까지 저희한테 허락이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궁리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당치땡이라는 브랜드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20대를 타겟팅을 좀 해서 이미지를 좀 구축한 회사더라고요.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공연 마치고 거의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상담하고 준비하고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처음 시작하실 때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조리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조리가 상당한 수준을 뭐 요구하는 건 아니었어가지고 그럼 여기 창업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권리금 이런 거 포함해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면 배달이랑 후원장 비중이 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주까지는 조금 추웠거든요. 꽃샘추위라서 사람들이 좀 안에 있는 편이라서 배달이 8 정도 되고요. 홀이 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떡볶이도 하시네요? 네, 국물 떡볶이고요. 제일 치킨하고 같이 잘 나가는 메뉴. 치즈인가요? 눈꽃 치즈고요. 넉넉히 드리는 편이라서 좋아하세요. 이건 무슨 치킨인가요? 당치땡 의성 양념치킨 매운맛이고요. 매운 양념을 도포를 해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9호, 10호 이런 걸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치킨집에서. 조리하기 간편하기도 하고. 호수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는 11호짜리를 줄곧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입 먹었을 때 좀 만족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원초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버님, 지금 이렇게 아드님이랑 같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또 부모님 생각하시는 마음이 엄청 크더라고요. 마음씨가 너무 착해. 고생을 많이 해서 일찍 쳐들은 것 같아요. 아드님한테 한마디 남겨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아들 참 아빠, 엄마 참 없는 가정에 태어나서 힘들게 노력해서 정말 고생 많다. 열심히 노력한 모습이 정말 좀 안쓰럽고 또 몸도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지켜보는 부모로서는 마음이 항상 짠하고 좀 훌륭하고 정말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아들.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고맙다 아들. 사랑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무슨 치킨인가요? 간장 베이스 치킨을 블랙킹이라고 하고요. 오사카 블랙킹 플레이입니다. 메뉴 이름이 특이하네요. 세상의 모든 땡기는 맛을 찾아서 이런 컨셉으로 가가지고 일본풍의 이름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깊은 맛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점심시간 좀 지났는데도 오히려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오네요. 네,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부터 되게 피크가 시작이 되기도 해요. 아마 저녁 시간대까지 꾸준히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장사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투자랑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 그런 점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것도 진짜 명확하게 너무 드러나는 것 같고 꾸준함과 성실함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똑똑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한쪽이 무너지면은 같이 좀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체력이 무너지면 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생각할 수도 없고 만약에 똑똑하게 생각하는 거를 좀 멈춘다고 하면은 체력적으로 더 힘이 들게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머리랑 몸을 같이 써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장사가 아닐까. 그러면 지금 매출은 월에 어느 정도 나오고 계세요? 3,000에서 3,500 꾸준히 찍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 기존에 직영점으로 운영이 됐던 거를 저희 가족이 이렇게 양도양수 해서 받은 거거든요. 아, 동일 브랜드를. 동일 브랜드 인수를 했고요. 그냥 무계획으로 그냥 할인만 한다고 해서 제 그냥 경험상으로는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꾸준히 가게를 여는 거, 기본이 되는 손님들이 찾을 수 있게끔 오히려 더 열심히 열고 음식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그런 면에서 조금 장사를 하면서 즐거움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치킨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저녁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좀 즐겁잖아요. 누구랑 이렇게 모여서 뭐 치킨을 먹는다거나 그런 일이 오늘도 몇 집 행복하게 해줬다면 제 친구들한테 가끔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그냥 꾸준함 이런 거를 좀 노하우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장님의 약간 꾸준한 마인드셋과 실제로 이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지키는 것, 그 모든 게 다 합쳐져가지고 좀 이렇게 된 것 같네요. 그 장사에서 좀 이렇게 잘 되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 본사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잔게 그런 것보다는 기본에 되게 충실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조금 해이해질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다시 다 잡는 거 흐름 자체가 인생이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결국 초심으로 이렇게 계속 있지 않으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놓치게 되는 거? 사장님, 네. 계속 이렇게 할인이나 이런 것 좀 많이 하시면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당장은 진짜 손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본사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치킨집들 소문도 듣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은 본사가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재료 식자재에 대한 단가인데 되게 가맹주들이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식자재를 합리적인 단가로 최대한 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거든요. 가격 방어를 하려는 게 눈에 너무 보이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저희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서로 상부상조를 하는 거죠. 본사가 그렇게 노력을 해주는 게 보이니까 나도 좀 으쌰으쌰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되게 고맙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치킨인가요? 노량진 라면땅 치킨이라고 과자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진짜 그냥 좋아할 만한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는 메뉴예요. 이게 매니아층이 제일 많이 생기는 치킨이에요. 이렇게 매출 나오시면 네. 그중에 얼마 정도 남으세요? 800에서 9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생겨서요. 추후에는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질 일은 없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해야 하나? 네. 지금 메뉴는 총 몇 가지 정도가 있나요? 치킨은 약 9종류, 떡볶이는 4종류 그 외에도 좀 사이드 메뉴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사장님의 최애 치킨은 뭔가요? 제가 당연히 치킨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치킨집 사장이 됐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던 거는 레드크림치즈라는 치킨이었는데 맛통갈비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돼지고기 튀김이거든요. 지금은 그게 최애 메뉴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닭보다 돼지를 조금 더 좋아했지. 장사하신 거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후회가 있기도 해요. 근데 나쁜 후회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 후회하는데 머물러 있으면 그건 좀 나쁜 후회 같은데 지금은 한 번씩 그렇게 후회는 하지만 앞을 보고 또 좀 더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돼서 후회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내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있구나라는 위안도 얻게 돼서 그런 후회 같은 게 없으면 이렇게 앞으로 그냥 도약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나? 사실은 그러면 이게
뭔가 후회라기보다는 중간중간 멈춰 서가지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걸까? 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건가? 약간 좀 재정비하는 시간인 것 같네요. 네, 점검을 하게 되고 재정비하는 시간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다시 걸을 수 있는 좀 이유를 스스로 찾기도 하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촬영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이렇게 일하고 있고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살아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여서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이랑 또 이제 부모님이랑 서로 믿어주면서 같이 이제 운영하신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께 한번 영상 편지 남겨주실 수 있나요? 모든 자식들이 다 그렇겠지만 엄마 아빠 앞에서는 내가 평생 애구나 다 컸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했는데 계속 이 사람들한테서 나도 끊임없이 배우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돼서 항상 존경하고 항상 넘치게 감사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장님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나는 배우는 사장님이다. 제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항상 충만한 사람이기도 하고 제 꿈이 또 배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워 나가고 좋은 것들을 배우는 사장님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 모습처럼 항상 또 배우는 사장님이 되실 수 있길 또 그리고 번창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